자, 이번 시간에는 5단원 3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 이야기하면 264쪽입니다. 264쪽. 선생님이 파일 올려준 거 확인하고 근데 선생님이 그 2단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그 단원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선생님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이 잘못 이야기 나간 것 같으니까 11번 보세요. 11번 그 대동단결선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동단결선언 우리 교과서에는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기 전에 여러 민족주의자들의 연합으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1번 이야기할 때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1917년 대동단결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합심해서 단결하자고 하는 선언인데 이건 어디에서 그 발표가 됐었냐면 선생님이 그 확인할 때 보니까 선생님이 만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상하이에서 상하이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상하이 1917년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임시정부는 1919년 4월에 통합이 됐는데 이런 정부가 필요하다 해서 미리 1917년에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왕 이런 분들 14명이 모여가지고 작성한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이론 정립을 모색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민족대의 소집을 제창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내용은 지금 11번 문제 폈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대동단결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민주공화정을 수립하자. 적어보세요. 민주공화정을 수립하자. 민주공화정. 두 번째, 한일병합은 무효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은 무효다. 세 번째, 임시정부 수립의 당위성. 우리가 이러한 민족운동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마땅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대동단결선언은 1번 민주공화정, 2번 한일병합은 무효다, 세 번째 임시정부 수립의 당위성. 이 세 가지를 1917년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그래서 보기에 보면 기억 국내에서 발표되었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자,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고 자, 3단원 들어가겠습니다. 3단원 나라 안에 전개된 민족운동. 자, 거기 보면 다음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보면,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문을 쭉 읽어보면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해야만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활동, 즉 참정권, 자활권 운동 같은 물론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독립운동조차 원치 아니하는 강렬한 절개의식이 있었던 것이 둘째 원인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인을 적대시하는 운동이다. 이런 정도의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이제 요게 중심 내용이겠죠? 줄쳐보면 조선 내에서는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독립활동을 하는데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자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광수. 동아일보에다가 이걸 이광수의 자치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치론.
근데 이광수의 이 자치론,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민족운동, 정치적인 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뜻하고 많은 사람들은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제하고 타협해야 되냐? 우리는 타협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냐면 비타협적, 여기는 타협적이라고 했죠. 이광수 같은 경우는 타협적인 것이고 우리는 비타협하겠다.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은 비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타협하냐? 근데 이광수 같은 경우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한 때가 되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민족운동에 우리는 비타협적으로 가겠다. 일제하고는 타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회주의 진영도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 중에서도 타협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비타협적 성향이 있다면 이광수 같은 경우는 타협적이죠. 근데 이 중에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비판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주장에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렇게 해야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나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그래서 가 보면 내 살림 내 것으로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만든 것을 입고 쓰자. 이것은 당시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산장려운동 교과서 265쪽에 나와 있어요.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회를 중심으로 해서 1923년 이런 연대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이 쭉 읽어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교육에. 그래서 보면 오늘날 조선인이 세계 문화 민족의 일원으로 남과 어깨를 견주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즉 당시 일제가 우리 민족의 교육적인 차별 정책을 해서 우리를 가장 기본적인 교육, 고등교육은 시키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하는데 조선 민중들을 고등교육을 시키면 식민지하기 어려우니까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은 거에 반대해서 그럼 우리 스스로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만든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올 때는 그 지문에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핵심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 핵심 단어들을 항상 줄을 쳐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대학이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가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거 보니까 물산장려운동. 자,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죠?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건 국채보상운동 이야기예요. 이건 1907년 국채보상운동 이야기고 지금 이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다 22, 23 주로 20년대 초반 이야기예요. 초반. 그런 그 시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의민화 교육에 대항하여 전개하였다. 맞는가요? 우자는 여기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우리를 아주 그냥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어서 식민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저항해 대학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그 다음에 나는 전국적 모금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나에만 해당이 돼요. 밀립대학 설립운동할 때
국민들의 성금을 모은 거고 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 뭐라고 돼 있냐? 가나는 실력 양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전체적인 틀로 보면 실력 양성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대항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우미 나올 때 우자가 어리석을 우.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이 아닌 것은? 자, 평소 우리가 큰 신뢰와 경의를 표하고 있는 미, 영, 양국 또한 모두 자기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문제 때문에 일본 측의 감정을 상하는 일에는 양국이 다 회피하였다. 조선 독립은 당분간 절망적이므로 우리 조선인은 힘써 교육과 산업과 문화적 시설에 열중하여 실력 양성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실력 양성운동하고 관련이 있죠. 실력. 그래서 여기서 실력 양성운동은 당장은 독립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실력을 먼저 키워놓고 장기적으로 민족운동으로 가는 뿌리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농촌계몽을 통해서 민족기업을 설립을 위해서, 밀립대학을 위해서, 토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국산품. 지금 열심히 적고 있죠.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확인할 때 선생님하고 같이 풀었던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근데 4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동자들이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실력 양성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사회주의 세력의 추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회주의 세력, 이건 실력 양성운동이고. 자, 4번. 다음 포스터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배우자 가르치다 다 함께 분화로드. 이 포스터가 우리 교과서 몇 쪽에 있냐면 266쪽에 나와 있어요. 266쪽. 그래서 이 분화로드라는 뜻은 러시아 말인데 인민 속으로, 민중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건 동아일보에서 펼쳤던 그 민족운동인데, 보면 언론기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동아일보니까 맞죠? 농촌개명운동의 성격이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 글자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언론기관에서 이러한 문맹률을 타파해서 민족운동의 기틀을 만들자, 그런 차원이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참여했다. 맞죠? 민중들이 고등교육 확대에 기여했다. 이것은 고등교육 측면이 아니라 당시 문맹률,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교육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고등교육이라고 이야기 나오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걸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5번. 일제가 민족운동으로 규정하면서 탄압받았다. 맞죠? 1935년에 탄압으로 인해서 중지됐어요. 이 내용은. 자, 그러니까 4번. 자, 5번. 가나 시기 소작쟁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이 이 소작쟁이하고 노동쟁이 이야기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소작쟁이가 있었지만, 쟁이는 다툼이 있었지만, 꼭 기억해 둘 것이, 소작쟁이에서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교과서 268쪽.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에서 24년. 약 1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쟁이에서 대표적인 것은 269쪽 원산 총파업. 1929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연대는 잘 기억해 두세요.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인들에게 많은 그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인 문제철 횡포에 맞서서 1년간에 걸친 싸움 끝에 결국은 소작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대부분 관철했다. 그래서 소작료 40%만 내는 걸로, 원래 문제철이라는 사람이 한 70% 정도를, 그러니까 10,000원이면 7,000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원래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한 40% 정도였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소작쟁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 쟁이 건수가 가장 높은 게 21년과 30년 사이에 요게 교과서 268쪽에 나와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 23년에서 24년에 걸친 가장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선농민총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27년에 만들면서 좀 조직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 경찰들의 일제의 경찰과 무력 충돌이 많아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은 요 부분 요걸 좀 잘 기억하고, 그 1920년대 후반 30년대는 사회주의 세력하고 연결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가나 시기는 합법적인 투쟁이었는데 가가 비합법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뒤로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24년 23, 24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6번 넘겨보면 가에 들어갈 구호로 알맞은 것은, 가에 들어갈 1930년경부터 쟁의 형태가 차츰 전투적으로 변해갔다. 전투적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이미 단순히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마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농민야학, 강습소 등을 개설하여 계급적 교육을 실시하고 농민조합의 조직도 크게 달라졌다. 즉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경부터는 그 소작쟁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토지를 농민에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이런 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주요 내용 1930년대. 자, 다음에 7번. 다음 경문이 발표될 당시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자, 이 경문은 교과서에 보면 271조가 한번 보세요. 271쪽 사료익기. 사료익기에 보면 1926년에 60만 세 운동 때 나온 경문이 있고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 운동 때의 경문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다면 60만 세 운동의 내용, 그 경문의 내용을 보면은 일제 타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선이 제시되었다는 점. 예를 들면 납세 거부, 노동자 총파업, 소장료 납부 거부, 주로 이런 경제투쟁의 지침이 등장했다. 그래서 핵심은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이게 포인트죠. 60만 세 운동은 구체적인 경제투쟁의 지침으로 사회주의 운동과 확산이 관련이 있다는 점 핵심이고, 광주학생운동은 처음에는 그 검거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자, 주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나중에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 더 나아가서 일본 식민 통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60만 세 운동과 광주학생 운동의 크게 차이점은 60만 세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이 내용은 60만 세 운동과 관련이 있다. 그럼 60만 세 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 일단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에 노동자와 농민들의 쟁의가 활발화했다. 이런 내용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 이야기고, 하여튼 60만 세 운동은 경제투쟁의 지침, 경제적인 투쟁,
내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 경제적인 거죠. 자, 다음에 8번. 8번은 다음 신문에서 보도하는 학생운동. 뭐 학생운동은 대표적인 게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죠. 그래서 여기 광주, 고보, 중학생, 충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에서 그 여학생의 사촌 동생이 보고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운동은 여기는 지금 신문 기사는 11월 6일이지만 11월 3일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이고 3.1 운동은 1919년이에요.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제2의 3.1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정리해보면 3.1 운동은 일제의 무력에 의해서 실패했지만 오히려 3.1 운동 이후에 이러한 민족 운동이 더 활성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3.1 운동이고, 순종의 장래일을 기하했다? 이건 60만 세 운동이고, 사회주의 계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60만 세 운동이고, 민족 유일당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신간의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9번.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선언서. 여기 북경은 지금의 중국 베이징. 자, 교과서 273쪽에 보면 탐구활동 자료 1에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있고, 자료 2번은 정우회가 있고 3번은 신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이 영향으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보면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은 당시 베이징에서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서 있었던 촉성회 1926년이에요. 1926년. 그래서 이 선언서가 왜 발표되었냐? 26년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열된 독립운동가들을 한데 모아보려고 했던 그런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의 내용은 읽어보면, 자, 지금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조류가 있다. 하나는 민족주의 조류고 다른 하나는 뭐냐? 민족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 운동 조류였죠. 이 두 가지 조류가 물론 해방의 근본적 정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를 게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방향이 다를 뿐이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해방은 하나다. 그러나 운동의 방법과 이론적 해석에 이르러 털끝 차이로 천리의 차이가 생긴다. 즉 방법은 이렇게 다른데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열이나 이런 조짐이 있었죠. 그러면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회주의 운동하고 관련이 없는 걸 찾으면 되겠죠? 사회주의 운동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3번. 사회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 이것은 민족주의 진영에서 했던 거고, 나머지 1, 2, 4, 5번은 다 사회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1, 2, 4, 5번은. 3번은 민족주의.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설을 다는 것들은 옆에다가 잘 써놓으세요. 자, 넘겨봅니다. 15번, 11번. 11번. 자, 11번의 내용을 보면 해소투쟁이의 전개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해소. 이 해소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신간의 해소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단체를 해체했다. 해체했다는 건 그냥 없애버렸다인데, 해소는 없애버렸다가 아니라 다른 운동의 형태로 발전했을 때 해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해소라는 말이 나오면 신간해를 앞에다 붙이면 말이 다 돼요. 신간해 해소투쟁의 전개는 뭐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왜 신간해가 해제되어서 다른 운동으로 발전했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 이거에 맞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신간해 집행부에 타협화 경향이 나타난다. 그 신간해가 원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근데 아무래도 이 이념이 틀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좀 생겼어.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을 사회주의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체돼서 다른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맞는 부분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나 사학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 한번 볼까요? 가는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지만 그 역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나라가 역사라면,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 어떤 정신 이야기를 했죠. 정신. 그래서 정신만 살아남으면 나라는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로 열고, 이 가는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민족주의 사학. 자, 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긴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쳤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해요. 사회경제사학. 275쪽. 이 사회경제사학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275쪽에 인물에 하나 딱 나와 있죠. 백남운.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거기 세 번째 우리 역사도 서양이나 일본처럼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데 자본주의 사회 단계를 거치며 발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한국은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해 스스로 근대화할 수 없다는 식민사관의 주장을 비판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제가 너희들은 역사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즉 예를 들면 고대 노예제 사회가 있고 중세 봉건 사회가 있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중세 봉건 사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들의 식민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민사관인데 아니다. 우리도 중세 봉건 사회 근데 자본주의 사회 단계를 우리는 보편적인 역사 발전 단계에서 거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에요. 대표적인 사회경제학자가 백남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보면 옳지 않은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헌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이것은 문헌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했다.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까 이야기한 그 사회경제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275쪽에 그 위에서 6째 줄 한편 역사가의 주관적인 판단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는 실증사학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은 문헌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려고 한다. 지금 여기 이 문헌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라고 했던 단체는 진단학회가 되겠습니다. 진단학회. 지금 이야기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주장한 거니까 이건 진단학회에서 자, 그래서 여기 2번 문헌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이건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니까 이건 민족주의 사학자고 이건 실증주의 사학자예요. 실증주의 사학,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려고 했다. 이 부분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선언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 내용에 보면 뭐 정우회라고 나와 있죠.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같이 문제 풀을 때 정우회 이야기 했는데 교과서 273쪽에 민족 유일당 운동에서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 선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우회가 있고 지금 교과서 273쪽을 한번 펴보세요.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을 때 교과서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하고 정우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게 신간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 요거하고 정우회는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 이념이나 노선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민족 역량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항일투쟁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자료 3번에 나와 있는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신간회. 그래서 이것은 1927년.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신간회 강령 중에 3번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그래서 그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이것은 그 일제하고 타협했던 사람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강수 같은 자치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하고는 우린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간에. 그래서 그 측면에서 다시 문제 13번으로 오면 다음 선언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 정우회 다음에 오는 게 영향으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정우회는 26년, 신간회는 27년. 구별하고. 자, 14번. 다음 자료회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말 큰사전. 우리말은 국어고 큰사전은 대사전이죠. 현재 국어대사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우리말 큰사전하고 관계 있는 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한글 표준화,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했던 게 조선어학회고, 조선어학회.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맹 퇴치. 여기 3번에 보면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문연구소, 이것은 국문연구소에서 했던 거고, 1, 2, 4, 5번은 조선어연구회에서, 조선어학회에서 한 일이에요.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가 되고 오늘날 한글학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민족운동을 하니까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간부들을 잡아들인 사건을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42년에 있었어요. 1942년에. 그래서 이때 일제의 가혹한 고문으로 회원들이 옥중에서 옥사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심한 후유증을 가지게 된 경우에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화 됐던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15번. 다음 잡지를 발간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예전에는 한문으로 읽는 순서에 의해서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한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벽, 이것도 신여성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들은 다 종교단체 중에서도 천도교에서 발간한 겁니다. 천도교. 그러면 천도교에서 다음 잡지를 발간한 종교니까 천도교와 관련 있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천도교하고 관련 있는 거. 제2의 독립선언운동을 계획하였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보세요. 2번.
북한도에서 무장투쟁을 주도하였다. 요 2번은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 보기는 좀 기억해 두도록. 북한도에서 무장투쟁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종교 중에서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대종교. 그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단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종교이다 보니까 가장 종교단체 중에서도 민족적인 특징이 있는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천도교는 제2의 독립 선언운동을 계획하였다. 우리가 뭐 보통 3.1운동을 주도했던 종교인들이 뭐 천도교, 불교, 기독교 뭐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천도교인들이 많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개벽 신여성 이러한 잡지를 발간한 종교단체는 천도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 자, 그래서 3.1운동도 주도했고 그 뒤에 제2의 독립선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단원의 3번 나라 안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옆에 해설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 문제지 옆에다가 빈 옆에다가 다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평가하는데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의 5단원 3 나라 안에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